안녕하세요. 역사랑 동화 시야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병합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수업 목차 따로 없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조금씩 가져가는 조약 등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직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게 됩니다.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정치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자유롭게 이용 확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되거든요.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일본이 전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는 한반도 내에 대한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충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게 되자 결국은 정치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되고 한반도의 군사 기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자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재정고문, 외교고문을 우리 대한제국에 파견하게 되거든요. 이 고문이라는 뜻은 충고를 해주는 문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재정고문에는 일본인 메가타가 파견되고 외교 고문에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파견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이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이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본격화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제1차 한일 협약까지 봤다면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고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5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 비밀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바로 당시 수상이었던 가스라 그리고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나중에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테프트 사이에 이 밀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05년 제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게 되거든요. 러일 전쟁 중에 더욱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동맹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은 인도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확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05년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러일 전쟁 종결과 관련된 이 포츠머스 이 강화 조약에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일본이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강에 대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자 드디어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1905년에 체결되었던 을사조약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을사늑약, 다른 말로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의 이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한 나라가 이제 외교권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권에 대한 큰 침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의사표현, 말이라든지 바디랭귀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런 을사조약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예정 간섭을 하기 위한 통감부가 설치됨으로써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보호국으로 전락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일본의 침략상과 이러한 을사늑약,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 헤이그 특사를 고종의 명령을 받고 파견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들이 이런 일본의 침략상과 일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열강들의 지지에 의해서 그 이전 일본이 미국, 영국, 러시아 등등으로부터 한국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열강으로부터 회의장의 출입이 금지되고 막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소식이 일본 귀에 들리게 되니까 야, 대한제국 너희 외교권이 없잖아. 근데 왜 너희 마음대로 헤이그에 특별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느냐? 이것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다. 이런 명분하에 결국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 다음 순종 임금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이그 특사에 대한 저항도 결국 실패하게 되고 1907년 더욱더 우리나라에 대한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조약들을 체결하게 됐거든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난 이후에 1907년 이 정미7조약 다른 말로 한일신협약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한제국의 각 행정부서에 일본인 차관들이 파견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아들을 장남, 둘째 아들을 차남이라듯이 각 부서에서도 넘버원을 장관, 두 번째를 차관이라 했는데 이때 일본인 차관이 우리나라 부서에 들어오게 되고 비밀 부속 조약으로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결국은 1910년 한일 병합조약,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한일 병탄 조약에 따라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러한 과정이 돼서 봤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저항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까 배웠던 헤이그 특사도 있었지만 이런 정미7조약 그 이전 을사늑약에 따라서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결국 1910년 한일 병탄 조약에 의해서 결국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워싱턴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